이제 문서진 멘토님의 전매 특허 주식 만물상입니다. 항상 우리 멘토님께서 시장이 좋을 때 그럴 때도 다른 장을 보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그 장을 봐라라고 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양한 포트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국내, 해외 ETF까지 한꺼번에 보여주는 주식 만물상에서 첫 번째 국내 주식부터 볼 텐데요. 관심 섹터로는 반도체 꼽아주셨고요.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셨던 원익 IPS 가져와 주셨네요. 네. 원익 IPS가 어쨌든 반도체 소부장에서 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매출이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의 모멘텀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증설을 한다라는 점. 그 증설을 삼성전자가 증설을 했을 때 근데 다만 선택적 증설. 네. 그다음 특히 이제 원C 공정에 대한 원C D램에 대한 선택적 증설을 했을 때 네.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가 뭘까라고 하면 증착 장비 중에서는 ALD 증착 장비가 핵심 장비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하면 원익 IPS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이제 연결고리가 되죠. 삼성전자가 증설을 할 거고 증설할 때 가장 이제 우리나라 네. 이런 소부장들이 가장 크게 혜택을 보는 게 증착기. 그 중에서도 ALD. 근데 그걸 가장 많이 생산하는 회사는 원익 IPS.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에서는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만 이게 주식을 보면 오늘은 많이 조정줬어요. 그래서 오늘 조정 줬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주가 차트를 보면 오늘 엄청 조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차트 보면 어마어마하죠. 아이고야. 이걸 어떻게 사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사지? 근데 이렇게 조정 줄 때 사는 겁니다. 조정 줄 때 사는 거고 지금 분명히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그런 수주 모멘텀을 생각한다면 아직까지는 고평가라고 말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간다면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그 코스닥으로 연기금이 또 투자를 하게 들어온다면 결국은 바스켓 안에 원익 IPS를 넣어야 돼. 시총 상위주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을 모든 걸 좀 종합해 본다면 오늘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전 조정을 줄 거라 보는데 네. 이렇게 조정에서는 원익 IPS를 좀 담아두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수 포인트로는 메모리 소호황 사이클 장기화 기대 꼽아주셨고요. 이 원익 IPS 빠른 시기에 가파르게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저평가라고 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을 만큼 대장주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스페이스X 얘기가 많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세미컨덕터 레비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연도별 차트 변화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 성장률 그러니까 성장률도 가파르게 지금 빨간색이 성장률이니까 네. 올라가고 있는데 그건 못지않게 지금 자체적으로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사상 최고치. 네.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만큼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노이즈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고 여기 자, 이제 공급사 재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그러니까 공급을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거예요. 없어서. 본인 재고가 없어. 아이고야.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러면 이런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그럼 버틸 만한 재고는 있냐? 없어요. 또 평균적으로 6주 정도는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조금 안정적이라 하거든요. 네. 보면 아시겠지만 PC 업체들이야 아무래도 PC 수요가 스마트폰이라든지 지금 이제 서버 업체들보다는 좀 줄니까 그나마 6주 뭐 간당간당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든지 지금 스마트폰 현대사도 업체들은 지금 6주가 안 돼요. 그럼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다는 겁니다. 아이고 엣치. 자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2026년 1분기까지도 여전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네요. 다 글로벌 기업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를 공급을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웨이퍼가 많은 분들이 공장에 이렇게 우리 동그란 이제 반도체 만드는 웨이퍼를 가장 동그란 거 네. 그 원판을 이렇게 처음부터 가공해서 딱 넣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반도체가 패키징에서 딱 나오는 시기까지가 6개월 걸려요. 아이고. 한번 최근에 조금 단축되긴 했지만 평균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이게 당장 쇼티지가 안 돼. 나면은 네. 지금 당장은 해도 6개월 후에 나오는. 그게 아직까지 그래서 한참 멀었다.
아 이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네, 그런 지금 상황이네요.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면 반도체라고 하면 어쨌든 공산품이니까 뭔가 찍으면 짝짝짝짝 나올 줄 아는데 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생각보다 그게 웨이퍼 하나가 나가는데 그만큼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훨씬 깁니다. 음. 리드 타임이 엄청 길어요. 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게요. 자, 두 번째 해외 주식으로는요, 우주항공과 방산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아까 설명 주셨다시피 우주항공 관련해가지고 여러분 조금 조심하셔야 네. 되고, 이게 테마성이 짙다. 여전히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의문을 가져야 되고, 과학자들의 어떤 전문가적인 식견을 우리가 참고해야 된다. 말씀하셨지만, 방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미 현실화가 된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종목을 딱 하나 집어 주셨습니다. 네. 레드와이어. 최근에 제가 레드와이어를 좀 자주 가지고 나오는 편인데요. 네. 최근에 급등했다가 또 조정 주고 해서 지금은 제가 소개했었던 그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우주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주 태양광으로 자꾸만 이렇게 가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우주 태양광은 네. 우주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그러니까 상업화가 돼야 돼요. 대량으로 띄워줘야지 수혜가 되는데 네. 아직은 그게 먼 미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우주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소규모 위성부터 계속 띄워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주 데이터 센터 아니더라도 우주항공은 앞으로도 계속 지금 발사를 많이 할 겁니다. 네. 지금 머스크 같은 경우는 5년 후쯤이면 하루에 그러니까 20번 정도 발사할 수 있게 지금 그만큼 스케줄을 잡는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야 흔히 말하는 이게 마진율이 나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꼴로 발사를 했어요. 네. 이것도 대단한 발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실제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상용화로 흔히 말하는 발사 단가를 확 낮추려면 하루에 20발 정도, 그러니까 20개를 띄워 올릴 수 있는 그거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계속 스페이스X든 어떤 우주선은 많이 띄울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스페이스X만 하는 게 아니라 블루 오리진이라든지 많은 우주 관련 기업들이 다 해요. 그러면 위성은 엄청나게 많이 띄워줄 수밖에 없어요. 네. 로켓을 많이 쏴줄 수밖에 없어요. 최종적으로 이게 상용화가 될지는 나중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로켓은 계속 많이 쏴줘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우주항공 내에서 로켓 관련 부품 만드는 회사 위성 관련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흔히 말하는 장기적인 미래가 아니에요. 네. 지금 지금 당장의 수익이 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 부분에 저는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 우주 태양광이 아니라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 우주 항공 부품 관련 쪽, 그다음에 위성 부품 관련 쪽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레드와이어는 아시는 것처럼 우주 항공, 방산 관련 부분에 부품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보기엔 실적이 더 증가할 여지가 높다. 왜냐? 발사 횟수가 로켓 발사 횟수가 많아지니까. 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만들기 위해선 써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네요. 레드와이어 우주 로켓을 발사했을 때 우리가 발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상관없이 어쨌든 발사하려면 필요하다. 네. 정말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요. 자, 일단 ETF 가기 전에 이제 우주 관련된 댓글 우리 ABC님께서 스페이스X는 결국 스타링크에서 수익이 날 거라고 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테스타로사님도 저도 ABC님과 같은 생각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우리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당장에는 수익이 되는 모델이 당연히 스타링크일 거고 어쨌든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이미 벌써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스페이스X의 핵심 수익원 자체가 스타링크니까 이쪽 관련 부분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네. 뭐 지금처럼 그 지상 기지국은 저는 이제 조금씩 이게 6G로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한계가 와요. 네. 왜냐하면 지금 5G도 이미 그러니까 스탠드 언론이 제대로 되진 않거든요. 네. 우리도 알겠지만 이게 흔히 말하는 간섭, 전파의 간섭이 너무 심해요. 고주파로 가면 갈수록. 근데 6G는 더 어렵습니다. 지금보다 더 막대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상국 쪽에 그러니까 지상 기지국을 통한 통신의 발전은 한계가 있다. 결국은 위성 통신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저궤도 위성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위성 통신 사업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ETF 보도록 하겠습니다. ETF로 우리가 가끔씩 반도체, 우주항공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은 솔 반도체 전공정을 가져와 주셨어요. 매수 포인트로는 삼성과 SK하이닉스 증설 수익에 기대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건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전공정, 장비 관련 소부장을 네. 주력으로 포함이 시켰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반도체 소부장 관련 쪽을 한번 소개시켜드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 소부장 내에서도 전공정에 어. 특화돼 있는 종목만 편입돼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그림 보시면 네.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순자산이 얼마 없어요.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거. 예, 그다음에 보시면 자, 원익 IPS 네. 제일 많이 들어가 있네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큽니다. 아. 캐파가 전공정 내에서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솔케미컬이라든지 요는 이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소재주. 소재주. 이제 전공정 내에서 들어가는 증착, 그다음에 식각 이쪽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그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는 노광공정, 이것도 전공정이죠. 거기에 이제 그 PR을 생산하는 네. 이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진테크 역시도 주성 엔지니어링도 역시 이제 증착기 관련, 전공정 관련 쪽에 이제 모멘텀 있는 종목들. 뭐 그다음에 뭐 테스도 여기서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테스 전부 다 증착기 관련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예, 나머지들 뭐 TSK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이제 소재주, 부품주죠, 부품주. 예,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또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이제 전공정 쪽에 모멘텀 있는 종목이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매니저님이 운영하시는 분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전공정 쪽에 그래도 핵심 종목만 잘 뽑았고, 특히 이들 종목이 최근에 주가도 엄청 좋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오늘 많이 조정 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요럴 때 매수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도 뭐 그런 분들은 원익 IPS 같은 종목 하시면 되는데, 내가 아직까지는 주린이고, 그래서 나는 이게 직접적으로 개별 종목 하는 것보다는 ETF가 좋아. 최근에 ETF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ETF 쪽에 투자가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반도체 지금 반도체 전공정 쪽 한번 지금 이 소부장 조정 줄 때 한번 담아볼 만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분, 반도체 전공정이 있고 또 후공정이 있는데 네. 후공정이 아닌 전공정을 가져오신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후공정도 잘 갈 겁니다. 근데 지금 원C 공정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삼성전자가 특별하게 증설을 하려고 하는 건 지금 반도체 D램 원C 공정을 좀 바꾸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꾸려면 일단 전공정부터 바꿔집니다. 예, 그렇기 순서가 때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전공정 쪽이 좀 바뀌어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그쪽. 그러면 또 하나는 지금 삼성이 파운드리가 또 살아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또 전공정 쪽이 꽤 많은 우리나라 관련 수혜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그다음에 이제 원C D램 관련 이제 이 흔히 말하는 라인을 변경하는 여기서 수혜가 되는 게 전공정이 훨씬 더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공정 관련 기업들이 지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댓글에 로켓랩 뉴트론 성공하면 달 날아갑니다. AST 스페이스 모바일, 이 회사도 스타링크 같은 회사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서 다들 다른 댓글보다도 우주항공에 대한 댓글이 많이 달리고 또 네. 실제로 많이 투자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담아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좋은 그럼에도 것 불구하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꾼 기질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걸 봐서는 우리 문서진 멘토님 말씀해주신 경각심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진짜 많이 주목받는 게 미래에셋이잖아요. 네. 이게 뭐 언제 머스크가 정확하게 IPS를 할지 날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본인 생일날 IPO 한다던데. 6월 달에 한다고. 6월 28일. 네. 근데 그게 뭐 실제로 그렇게 할진 또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뭐 그분이 좀 이벤트 좋아하니까 어느 정도 6월 안에 할 수 있는 일정은 다 나올 거예요. 그러면 굳이 뭐 6월 28일에 하나 26일에 하나 별 상관이 없다면 그 입장에서는 28일 하겠죠. 이왕이면. 예, 그렇게 하려고 할 것 같고. 근데 네.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주항공의 어쨌든 1차 수익 실현 구간은 저는 그 6월 스페이스X 상장되기 직전입니다. 그 전에 팔아야 되고,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상장되면 일단 가장 강력한 재료 노출이에요. 세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수급도 다른 우주항공보다는 오히려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우주항공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상당 부분의 자금은 우주항공 할 때는 스페이스X 쪽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은 좀 한동안 힘들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우주항공 스페이스X가 뭐 주가가 잘 가면 거기에 대한 또 기대감으로 또 나머지 기업들도 잘 가긴 하는데 일단 단기적인 큰 조정은 그때 한번 세게 올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는 우주항공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한 6월 정도에는 좀 정리를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장되고 나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때 다시 재진입.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분 다 기억을 해주시고 항상 시기나 이런 거 놓치지 말고 새로운 뉴스 같은 것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